주차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RNN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RNN이 무엇인지 이제 그 기본 구조와 특징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이름처럼 순환하는 리커런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RNN은 이전의 은닉 상태가 현재 시점의 입력과 함께 다음 은닉 상태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은닉 상태가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고 현재 입력과 함께 처리하여 시퀀스의 맥락을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아래에는 출력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원투매니는 이미지 캡셔닝, 매니투원은 감성 분류, 그리고 매니투매니는 번역 등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RNN은 장기 의존성 문제, 즉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맨 앞의 정보가 뒤쪽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에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RNN 모델의 데이터 입출력 형태입니다. input shape는 이제 NSE 이제 형태의 3차원의 텐서로서 N은 이제 배치의 크기, S는 시퀀스의 길이, E는 embedding 크기입니다. output shape는 이제 NSH로 H는 히든 사이즈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릭터 프레딕션 이제 모델 설계 과정입니다. 하이 헬로와 같은 타겟 텍스트를 정하고 고유 문자 집합을 만듭니다. 각 문자를 핫 인코딩 변환을 통하여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소프트 맥스에 통과시켜 분류 문제로 변환시켜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자세한 과정은 이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셋 컨스트럭션으로 시작이 되는데 모델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먼저 학습에 사용될 샘플 문장으로 이제 hi hello를 정의합니다. 셋을 이용해서 이 문장에서 고유한 문자 h, i, 느낌표 e, l, o 총 7개만을 뽑아서 철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문자에 0부터 6까지 정식 인덱스를 부여하는 사전을 생성하고 딕 사이즈는 고유 문자 개수 1이며 인풋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는 모두 7로 설정을 합니다. 데이터셋을 설정하고 RNN으로 문자 예측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X 데이터는 문장의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hi hello가 되고 Y 데이터는 문장의 첫 글자를 제외한 I 이제 hello가 됩니다. 그래서 X 데이터는 MPI를 이용해 7차원의 원하드 인코드 벡터로 변환을 하고 마지막 X 배치와 Y 배치 파이투치 텐서로 변환을 합니다. 입력 X는 플롯 텐서, 타겟 Y는 롱 텐서를 사용합니다. 출력된 쉐이프를 보면 X는 187, Y는 18로 인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NN 모델입니다. 모델의 인풋 형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NSE이며 1번 섹션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입력은 이제 쉐이프는 187입니다. 히든 출력의 쉐이프 역시 187이고 그래서 모델 코드를 이제 NN, RNN 코드로 모델을 정의하고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7로 fetch first to로 옵션을 주어서 최초의 첫 번째 차원의 배치 크기가 n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function 함수로는 소프트맥스가 포함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옵티마이저로서 옵티미 아담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학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50회를 반복하며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맞게 아웃풋을 87 그럼 이제 87로 y는 1파는 8로 해서 리쉐이프하여 로슨 10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 4에서 49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로스가 1.27에서 0.67로 줄었고 프리딕션이 실제 정답과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사인먼트에서 과제 목표는 이제 How are you? What's up? I'm great. 세 개 문장을 배치 데이터를 사용해 RNN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장을 합쳐 셋을 만들면 고유 문자는 17개가 됩니다. 빅사이즈, 인풋사이즈, 힌트사이즈 모두 17로 설정을 해놓고 첫 번째 빈칸이 데이터 셋 설정 부분입니다. 폴루프를 돌면서 세 개의 문장 각각에 대해서 X 데이터, Y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x 데이터는 원합 벡터로, y 데이터는 인덱스로 인풋 배치와 타겟 배치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로 변환하게 되면 x의 쉐이프는 3817이 되고 y 쉐이프는 38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로스를 계산할 때 배치의 크기가 3이 반영이 되어서 아웃풋은 38, 17, 24, 17로 y는 38은 해서 28로 리쉐이프 해줍니다. 결과 확인 시에는 R 평균 X값을 예측값을 가져온 뒤 안쪽 루프를 한 번 더 돌면서 세 개의 문장 각각의 예측 문자열과 실제 정답을 비교하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번 돌았을 때 문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ST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STM은 앞서 말씀드린 RNN의 장기 유동성 문제, 즉 시퀀스가 길어질 때 앞쪽의 정보가 뒤쪽까지 전달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STM은 RNN보다 훨씬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H의 은닉 상태, 즉 숏텀 메모리 외에 이제 셀 스테이트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셀 스테이트가 바로 장기 기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스테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3개의 게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삭제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입력 게이트는 현재 시점의 입력과 이전 입력 상태를 조합하여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저장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 게이트의 경우는 이제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잊어버릴지, 즉 삭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출력 게이트는 새롭게 갱신된 셀 스테이트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현재 시점의 입력 상태, 즉 단기 기억을 내보낼지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LSTM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삭제함으로써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하고 시퀀스가 매우 길어져도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RU입니다. GRU는 LSTM의 복잡한 구조를 더 단순화시킨 모델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LSTM에 있던 셀 스테이트가 없어지고 인식 상태 하나로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또한 게이트의 수도 이제 업데이트와 리셋 게이트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리셋 게이트의 경우는 이전 시점의 입력 상태와 현재 입력을 조합할 때 이전 입력 상태 정보를 얼마나 무시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의 경우는 이전 입력 상태의 정보를 얼마나 유지하고 현재 시점의 입력과 리셋 게이트를 통해 계산된 후보 입력 상태의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여 입력 상태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GRU 업데이트 게이트가 LSTM의 삭제 게이트와 입력 게이트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RU는 LSTM보다 구조가 더 간단하여 계산 비용이 적으면서도 LSTM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LSTM의 경우는 이제 메인이 숏텀 메모리이고 롱텀 메모리를 통해서 망각을 유지합니다. 망각을 통해 유지를 하고 숏의 경우는 숏과 인풋 조합해서 롱에 반영한 후 다시 롱을 반영하는 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RU의 경우는 메인은 롱텀 메모리고 숏은 이제 롱과 인풋을 통해 조합을 하게 됩니다. 리셋 게이트에 해당이 되고 롱텀 메모리의 경우는 이제 롱에서 숏과 이제 인풋 적당히 망각한 형태로 반영을 하는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로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또 예시들을 통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또 보게 되면 데이터 컨스트럭션, 데이터 구성을 통해서 구성 파트입니다. 그래서 How are you? What's up? I'm great 같은 샘플 문장을 정의하고 이 문장들에 포함된 모든 고유한 문자들을 뽑아서 출세스하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각 문자에 정수 인덱스를 부여하는 하나의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여서 딕셔너리 사이즈가 17개이며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리드 사이즈는 딕셔너리 사이즈의 2배인 3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샘플 문장을 순회하며 입력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Y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RNN의 목표는 다음 글자 예측이므로 예를 들어 이제 How are you가
있다면 입력은 however가 되고 타겟 y는 첫 번째 글자가 빠진 이제 ru가 됩니다. 입력 x는 딕셔너리 사이즈 차원의 원하식 코드 벡터 시퀀스로 변환하고 타겟 y는 각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 인덱스의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마지막 이 데이터를 파이터치 텐스로 변환하여서 하게 되면은 x는 이제 3817, y도 38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RNN 모델을 정의하게 되면 이제 뭐 커스텀 RNN 라는 클래스를 정의하여서 파이터치 NN 모듈을 성속받습니다. 그 두 개의 레이어를 정의하여서 토치에는 RNN 레이어는 입력 차원, 음lik 차원, 형태 차원, 그리고 쌀 레이어의 수를 인자로 받고 토치 nn.linear는 리니어 레이어는 RNN 레이어의 음lik 상태를 입력받아서 최종 출력 차원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델 학습 부분을 시키게 되면 손실함수는 n은 크로스 인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여서 이 손실함수 내부에 소프트맥스가 포함되어 있고 모델의 최종 출력을 확률로 변환하여서 타겟과 비교하여 손실을 계산해 줍니다. 옵티마이저로는 방금 전과 똑같이 이제 옵티마단과 사용하고 학습률은 0.05로 설정을 합니다. 100회 동안 돌리게 되면은 제 다음과 같은 0부터 100까지 갔을 때 이제 손실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이제 긴 문장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터 구성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20의 길이를 갖는 윈도우를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입력 타겟의 쌍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총 160개 학습 샘플을 생성하였고 X의 형태는 160, 20, 15가 됩니다. 모델은 char 모델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생성자의 RNA, LSTM, GR 요청 모델 타입을 인자로 받아 해당 타입의 레이어로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우리의 입력 데이터 형태가 NSE, 즉 배치가 가장 앞에 오므로 배치 first true 옵션을 반드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또한 학습을 대학의 포크를 진행하여서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손실률이 이제 확연히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타겟이 문자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 그동안 배웠던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서 감성 분석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전학습 모델들을 활용하여서 영화 리뷰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다운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전학습 모델이 있는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을 하여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제 그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의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여기서는 이제 IMDb 분석을 위해 파인 튜닝된 어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 영화 리뷰 텍스트의 강부정 분류하도록 학습되어져 있고, 그 허깅 페이스의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코드 없이 몇 줄만으로 매우 간편하게 텍스트 분류를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이제 추론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치 이제 추론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evaluate 라이브러리의 정확도를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가 과정 같은 경우는 IMDb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일부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서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서 샘플링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예측된 레이블과 실제 정답 레이블을 비교하여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어큐러시가 이제 1.0으로 나왔는데, 이제 5개의 적은 샘플로 이제 평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사인먼트로 적인 페이스에 공개된 다양한 사전학습 모델을 바꿔가며 비교를 해보고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한 한글 문장 분류를 모델을 찾아보고 임의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하나를 이제 분류해보는 것을 해보게 되면 그, 그 동일한 IMDb 테스트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두 가지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모델 1의 경우는 J로 시작했던 이제 그 모델을 사용하였고, 노트북 이제 그 코딩 결과 0.57로 좀 낮게 나왔는데 이제 좀 변수 이름의 문제였던 것 같고, 모델 2의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모델을 사용하였고 정확도가 0.91로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된 것을 분석을 해보게 됐을 때 그 데이터셋으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모델로는 그 한국어 함수 분석을 위해 파인튜닝된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100개 샘플 추출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제 다음과 같이 0.65라는 정확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